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강변의 법률사무소. 자, 라디오 전망대 강변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정부의 개헌안 내용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3탄입니다. 정부 개헌안 집중 분석 3탄 법무법인 정운의 강성민 변호사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개헌안 내용들, 주요 쟁점들 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네, 저희가 이미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정부 개헌안의 중요 쟁점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예. 제일 먼저 봤던 게 헌법 전문의 개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헌법의 이념 내지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헌법 전문인데, 이 정부의 개헌안에 따르면 이 헌법 전문에 현재 제시되어 있는 이 3.1 운동과 4.19 혁명 이외에도 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법적 제도적인 공인이 이루어진 이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이 60 항쟁의 민주 이념을 추가로 명시하자라는 게 이번 정부 개헌안의 내용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헌법 개정안에 실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정규직이나 이 전연차에 대한 차별 금지가 강화될 것이다라는 점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검토해본 게 토지 공개념이었는데, 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충해서 이런 자산의 양극화를 방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수도 조항 또 지방 분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때 방송 내용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죠. 네, 이 참여정부 때 그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나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안에는 이 수도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이 수도를 서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헌법에 두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지방분권,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이 지방분권이었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을 하고 지방의회와 행정부의 조직 구성을 이 지방정부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고, 예. 구체적으로는 이 지방정부에서 지역 특색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 자치입법 권한을 확대하고, 제정에 있어서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주민들의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 발안권, 주민 투표권, 주민 소환 제도가 들어가 있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내용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개헌안 집중 분석 1, 2탄 내용들 좀 요약해드렸고요. 자, 오늘 3탄입니다. 정부 개헌안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 좀 짚어보죠. 네, 사실 정부가 이 개헌안을 세 차례에 나눠서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기본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본권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취지는 이 개헌이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 그 먼저는 기본권 중에서도 그 국민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좀 그런 천부 인권적인 기본권들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천부 인권적인 기본권들이라면 뭐 예를 들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천부 인권이라는 거는 생명권이겠죠. 아, 예. 그래서 이 생명권은 이 기존에는 헌법 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기본권에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 기본권으로 인식은 당연히 되어 왔었는데, 이 정부 개헌안에는 이 생명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도록 했고요. 이게 대표적인 천부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등도 이 천부 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해 주신 생명권 외에 안전할 권리라는 내용도 신설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각종 대형 사고를 겪으면서 이 국민들이 안전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봤었지만, 이 안전할 권리 그리고 국가가 이런 세월호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권을 신설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이 알 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과 같은 이런 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헌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전부터 인정이 되어 오던 기본권들인데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이제 규정을 두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외에도 주거권, 건강권, 소비자의 권리와 같은 기본권도 신설을 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이런 국민의 기본권들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이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런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개헌안은 그런 말씀하신 국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기본권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주권 행사를 위한 조항도 신설을 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게 이 국민 발안제와 국민 소환제입니다. 예. 국민 발안제는 1954년 당시 헌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민 소환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 발안제는 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직접 제안하는 제도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제1공화국 시절이던 1954년 헌법에 규정이 된 적은 있었지만 그 현행 헌법에서는 규정이 없었던 조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 한 요소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로 국민 소환제는 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 그동안은 국회의원들이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었는데 예. 이제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 국민 소환제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가 됩니다. 네. 또 이번 개헌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부 형태라든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뭐 이런 부분인데 일단 대통령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형태에 대해서 이런 의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에게 행정권이 주어지는 의원 내각제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집행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어서 가지는 이원 정부제 형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예. 정부의 개헌안은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연임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 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으면 5년의 임기를 갖고 그 임기 후에는 이제 연임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줄어서 4년이 되고 대신 선거를 통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현행 헌법이 우리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장기간의 군사 독재의 경험 때문인데요. 예. 이제는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그런 군사 독재나 장기 집권의 위험은 사실상 없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동안 사실 대통령들이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을 좀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 해와서 이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연임 해먹기 위해서 바꾸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 개헌안에 문재인 대통령은 빠지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현행 헌법 128조에서는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한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이 차기 대통령에게부터 그 임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연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선거 연령을 낮추겠다는 것도 이제 명시가 됐죠? 네, 이 현행법상 선거 연령은 만 19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선거 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들은 모두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현행법상 18살이 되면은 취업과 결혼도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가 있고 병력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도 지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도 광주 학생운동이라든지 4.19 혁명, 부마 항쟁, 촛불 시민혁명 등에서 이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서 이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그 외에 바뀌는 것들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외에도 이
기존의 헌법에서 근로권, 근로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노동으로 수정을 하고 예. 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이 노동 3권을 인정하기로 했고요. 음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즉 동물 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이런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관예우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게 기초학문을 장려할 의무를 그런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개헌안 저희 강변의 법률사무소에서 3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